네, 코스피 1920, 코스닥은 570선대입니다. 이 전환점을 마련할 종목 전략, 시장 전략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종혜 연구위원과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코스피 시장은 하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약보합권이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시장에 대해서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일단 뭐 코스피 시장 먼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제장만 놓고 보면은 정유화 우리가 말하는 이제 흔히 소재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유가 하락 스트레스에서 살짝 이제 좀 벗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냐면은 매수세가 조금은 들어온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제 뭐 그 유가가 한 4%대 급락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장이 좀 중요한 흐름이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정유화학주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 유가 하락 스트레스를 얼마나 그 종목들이 반영을 하는지 만약에 크게 반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뭐 단기 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 실적 시즌까지 트레이딩을 하고 실적 시즌 이후에 유가 하락분이 이제 뭐 긍정적으로 경기나 아니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매수에 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나 그런 기간을 좀 뭐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업종 내에서도 이제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크게 보면은 건자재나 그리고 중국 화장품 이렇게 키워드를 세 개로 좀 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코스닥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1월 학습 효과 그리고 뭐 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에 대한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반대급부 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사실 테마를 요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테마군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시총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코스닥 10위권 안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이 테마군에 그러니까 뭐 테마라고 해서 꼭 나쁜 그런 테마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실적이 되는 그런 시장군을 형성하고 있는 테마군에 속해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업종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코스닥 시총 상위 그 종목을 지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핀테크 중에 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이고 시총 1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웨이톡스 같은 경우는 피부 미용이나 고령화 이쪽에 이제 같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는 것처럼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게임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뭐 반도체 그리고 CJ ENM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이 테마군에 같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을 투자하시거나 이 관련 업종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코스닥이 과연 어디까지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변곡점은 역시나 뭐 대부분의 시장 뭐 분석가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22일 그 22 이제 통화정책 회의랑 25일 그리스 총선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학습 효과라는 것이 그 학습 효과가 이제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뭐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주가 못 가기 때문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수급 쏠림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대형주에 대한 그 눈높이가 충분히 낮아졌고 거기에 매수가 좀 쏠린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쪽에서 일시적인 뭐 수급 불균형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대형주 실적 모멘텀이 좋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수급 체인지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 체인지가 나타날 때 상당히 뭐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뭐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사실 코스닥 신용잔고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고 그게 한 일주일 정도 뭐 여러 매체에서 좀 언급을 하면은 코스닥 쪽에서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데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사실 이제 금융투자협회를 들어가시면은 이 코스닥 신용잔고 비율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 신용잔고의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코스닥 그 지금 신용잔고 흐름이 직전 고점 수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 또는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마 뭐 쉽게 체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금융투자협회를 좀 들어가셔서 이 추이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용잔고의 흐름과 그리고 대형주의 수급 이동 등 이 신호들을 잘 체크해서 움직여보자 이야기 주셨어요. 김 의원님께도 여쭤볼게요. 코스닥 시장 현재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뭐 종목별로 뭐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게임주는 실적의 기대감을 넘어설 수 있는가? 실적 기대감을 만약에 못 넘어선다면 제가 보기엔 대부분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시 변동성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게임주들의 핵심은 시장 기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 기대를 매분기 채울 수 있느냐 그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핀테크 단기 관점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별 관심이 없는 이유가 대통령의 한마디로 산업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와 관련된 규제, 또 세계 시장의 진출과 관련된 장벽들,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뭐 금융위원장에 나와서 몇 마디 했다고 해서 산업이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기업들이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기존의 금융산업 간의 알력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핀테크는 단기적인 관심 정도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핀테크 관련주도 아닌 것들이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너무 많고요. 실적 측면에서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게 반도체 장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장비 내에서도 미세공정 그리고 중국 진출에 연동할 수 있는 종목 정도로만 압축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ED와 IT 부품은 서서히 경계 모드, 이제는 비중 축소 모드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에 산업이 형성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기대감에 주가는 또 오르는 양상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3월 인터넷주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전략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뭐 위원님이랑 거의 비슷한 네. 의견인데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은 너무 급등 흐름을 좀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어제 이제 그 대통령 신년 인사에서 뭐 끝나자마자 뭐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증권시장에서 찌라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뭐 언급이 좀 많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 살짝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뭐 눈에 들어오는 종목 같은 경우 역시나 이제 뭐 컨텐츠 업종이 가장 좀 그나마 향후 성장이나 아니면은 뭐 기대할 만한 그런 업종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외에는 사실 현재 시장이 좀 그러니까 현재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투자에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나마 뭐 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업종 중에서 좀 언급된 것 중에서는 컨텐츠 관련 업종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핀테크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은 낮추자. 그 안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은 컨텐츠 쪽이다 이야기 주셨고요. 자, 3월 인터넷주에 대한 김 의원님 시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략히 한번 전해주시죠. 네, 국내 관련주들은 3월 인터넷 관련주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중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을 3월 인터넷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뭐 무리수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이번 CES도 경향에 나타났지만 구글,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LG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회사들이 IoT를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 달랐습니다. 이 산업이 성숙하고 정말 커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뭐 신기루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가는 오를 수 있겠지만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 뭐 비중 축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 뭐 1월 22일 뭐 그 이후 뭐 1월 말 정도 부근에서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그 판단의 근거는 거래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김영자 팀장님의 유망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컨텐츠 관련 종목 중에서 이제 로엔이라는 종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 음악 소비 트렌드 자체가 다운로드가 아니라 이제 스트리밍 쪽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로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쪽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로엔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살짝 봐야 될 텐데 4분기 자체도 이제 뭐 순증 가입자가 이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기되는 그 이제 뭐 경쟁 심화 이 부분들은 좀 기우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로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도 자체적으로 좀 제작을 해서 음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판매하지만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업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포커싱, 그러니까 좀 투자의 가장 핵심 포인트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플랫폼 부분의 선점을 기대해 보겠다. 로엔에 대해서 유망주로 꼽아주셨네요.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